네, 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갈게요. 뭔가 다 끝내고 싶은데 못 끝내니까 섭섭하지.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가 정의가 뜻이 이게 좀 달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여러분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잖아.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 맞지?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했었잖아.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그림으로 통하고 있어. 그런데요, 실제로 교과서적으로 원래 약속된 말은 그게 아니라 집합을 그래프로 한다 이래 돼 있어. 그림이 그래프가 아니라 집합이 그래프예요. 정의역, 복역, 치역 전부 집합이었지. 심지어 그래프도 집합이야. 지금 실행하고 있나 내가? 아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순서쌍이니까 점이지. 점들의 모임이 그래프야. 근데 점들의 모임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첫 번째 조건제시법, 두 번째 원소나열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네 번째 X축, Y축 위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림까지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림까지. 그런데 보통은 그래프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리시오 많이 하니까 그림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편인 것이죠. 하지만 정확한 뜻은 집합이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아까 전에 함수 f를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준 것 중에 요렇게 했던 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지. 치킨 1마리, 다리 2개, 치킨 2마리, 다리 4개, 치킨 3마리, 다리 6개. 어째? 이런 거 있었지? 기억나지? 이걸 두고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음과 같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x가 1, y가 2, x가 2, y가 4, x가 3, y가 6. 원소 나열법. x, y 순서쌍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게 얘가 그래프라는 거야.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 가능하죠? 오케이. 야, 준영이 공부 잘하거든. 그렇게만 해라. 야, 여기 x. 근데 아까 전에 요 관계식이 y는 2x였지. 기억나나? 그러면 여기에 fx 자리가 x, fx인데 fx 자리에 2x를 쓰면 되거든. 그래서 x, 2x를 원소로 갖는다 이런 얘기야. x, 2x를 원소로 갖는다 이 얘기야. 그런데 x는 뭐냐? x는 1 또는 2 또는 3 이래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 이 원소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이 원소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이 원소가 나오니까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그래프고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은 여기 그렸으니까 그림을 직접 그리는 거야. 자, 그림 그린다. x축, y축 1,2를 찍으시오. 여기 점 하나. 그 다음에 2,4를 찍으시오. 여기 점 하나. 3,6을 찍으시오. 여기 점 하나. 자, 어떻습니까?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이 단 하나의 점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단 3개의 점일 수도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무조건 선이 아니야.
단 하나의 점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점일 수도 있고 선분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고물선일 수도 있어. 선입견을 갖지 마. 지금은 단 3개의 점인 거야. 그래서 요걸 보고 이거랑 이거랑 전부 다 같은 얘기라는 거지. 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이걸 보고서 이것도 같은 거고 이걸 보고 이것도 같은 거고 이걸 보고 이것도 같은 거고 이걸 보고 이것도 같은 거야. 이걸 같은 걸 같게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해. 예. 자, 거기까지 얘기했고요. 우선은 이거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데 얘기 안 했구나. 내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구나. 우선 얘가 함수인가 아닌가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X축에 수직인 선을 그어. 그랬는데 그래프하고 단 한 점에서만 만나면 그러면 얘는 함수야. 이거 X축에 수직인 선을 그었지. 근데 동그랗게 생긴 그래프하고 두 번 만났지. 그러면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라고는 해도 원의 함수라고 부르진 않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집합 A에 X값이 A라는 게 있는데 집합 Y에 두 개의 값이 이렇게 대응이 됐다는 거야. 이렇게. X값 하나에 Y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A일 때 Y1도 대응이 되고 A일 때 Y2도 대응이 되고 이렇게 두 개가 대응이 됐다는 얘기야. 이게. 그럼 이거 함수 아니잖아. 아까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 안에 있는 x들이 모두 화살을 쏴야 된다고 그랬고 그 말은 하나씩만 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쏘는 애 있으면 안 되고 화살을 안 쏘는 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근데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니까 A가 Y1에도 화살을 쏘았고 Y2에도 화살을 쏘아가지고 두 개를 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자, 정리합니다. X축에 수직인 선을 그었는데 그래프하고 두 번 이상 만나는 상황이 있다면 그건 함수가 아니야. 얘가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한 번만 만났지 함수야.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연필 들고 149쪽에 나랑 같이 하실 게 있어요. 42번하고 44번하고 45번은 같이 가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정의역이 단 3개의 값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무엇이지? 치역도 어떻게 돼? 치역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이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고 2 대입하면 또 1이고 그지? 그러니까 집합으로 그래프를 나타내면 마이너스 2,1에다가 0, 마이너스 3에다가 2,1이 되는 것이지. 요렇게. 근데 얘를 그림으로 그리래.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단 3개의 점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1 이렇게 단 3개의 점으로 나타난다는 얘기. 이게 44번의 답입니다. 44번의 답. 단 3개의 점으로 나타나. 그런데 45번은 정의역 자체가 이게 실수야. 실수. x가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갈 수 있어. x가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갈 수 있으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이 함수식에 들어가는 숫자를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 여기 y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겠지. 그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는 애들을 전부 선으로 연결하면 이래 생겼다고요.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는 애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이래 생겼다고요. 그래서 괄호 2번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녹색 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녹색 선으로. 괄호 1번은 단 3개의 점인데 44번은 단 3개의 점인데
45번은 그래프가 아예 포물선 전체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이게 차이점. 자, 46번에서부터 51번까지 중에서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라 그러면 47번은 함수가 아니야. 또 49번도 함수가 아니야. 이 둘은 함수가 아니고 나머지는 함수입니다. 왜 그러냐? X축의 수직에선 한번 그어보세요. 몇 번 만나는지. 47번도 두 번 만났지? 49번도 두 번 만났지? 함수가 아니야. 두 번 만나면 함수가 아니야. 나머지는 다 함수가 돼요. 자, 넘어가시고 핵심 유형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를 쌤이 일단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시계 한번 보고 30분 남았네. 저쪽으로. 혹시 필요하면 저기 휴지 옆에 갖다 놓고 쓰고. 자, 아픈 상황을 한번 극복해보자. 우리 스포츠맨. 다음 중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자, 어느 거 고를까요? 야는 2개 쐈다. 얘 화살 2개 쐈다. 얘 안 되겠네. 얘는 안 쏜 애가 있네. 이거 안 되겠다. 요거 함수 되지 않아요? 요거? 맞지? 요거 다. X 안에 있는 애들이 숫자 1, 2, 3이 화살을 한 개씩 다 쐈지. 그래서 함수야. 딴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5번. 자, x가 3일 적에 y가 4입니다. x에 3을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은 y 값이 4가 됩니다.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4다. a는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예요. a가 10인 걸 내가 이제 아니까 요거 둘이 계산하면 2니까 요거까지 하면은 준영아 12가 되겠지. 오케이. 답은 12. 이번에는 x값이 아니고 y값을 줬네. 무슨 소리냐 하니까 정의역을 우리 보고 알아내라고 하고 여기 y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누가 쌌냐 얘를 알아내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y가 마이너스 3일 때 x를 구하면 되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를 구하면 되고 y가 1일 때 x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순서대로 x1, x2, x3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고 얘가 x1이고 얘가 x2고 얘가 x3이지. 자, 여기서 x1을 계산을 합시다. 넘어가. 마이너스 6 2로 나눠 마이너스 3 x1은 마이너스 3.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2 x2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1 x3은 마이너스 1. 따라서 정의역을 구하려고 하면 정의역 이렇게 써주고 괄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정의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게 핵심 유형 마지막 문제인데요. 두 함수가 같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 쉽습니다. 자, 여기 0 넣어. 결과 같지? 합격. 1을 넣으세요. 결과 같지? 합격. 2를 넣으세요. 같다 그지?
합격. 그래서 요거는 두 함수가 같은 거 맞고요. 자, 여기에 0을 넣으세요. 둘이 같네. 합격. 1을 넣으세요. 둘이 같네. 합격. 1을 넣으세요. 둘이 다르지? F는 2를 넣으면은 2가 되는데 G는 2를 넣으면 8이 되죠. F2는 2인데 G2는 8이 되지.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야. 자, 하나 더 남았어요. 자, 0을 넣읍시다. 1 같네. 합격. 1을 넣읍시다. 저기는 2고 여기는 0이지. F1은 2인데 G1은 0이지. 서로 다르네? 불합격. 얘는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기억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기억만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잠깐만 확인할 시간 드릴게요. 방금 내가 푼 것만 확인하세요.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음, 154에서 155까지 여기는 면제하겠습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53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52에서 153까지가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안에 설명이 2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문항수가 문제집을 한 권을 사면 이 안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문항수가 수백 문제. 그러니까 개념은 4줄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 수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학자니까 여기 있는 기본 개념에만 충실하게 하고 넘어간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52에서 153까지 지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알려주는 개념만 딱 기억하고 다음 기말 때 다시 하면 되거든. 그런데 그 이상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만 다시 또 3시간을 한번 더 해야 돼. 그럴 순 없잖아. 그렇다고 이 후반부에 이 내용이 두고두고 쓸모있는 것도 아니고. 자, 개념 설명에 충실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얘가 제일 쉬워.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제일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 여기에 그림이 있네요. 자기하고 똑같은 값에다가 화살을 쏜다는 규칙이에요. 자기하고 똑같은 값에다가만 화살을 쏜다는 규칙이에요. 자기하고 똑같은 값에다가만 화살을 쏜다는 규칙이야. 만약 그 규칙대로만 화살을 쐈다면 그것은 항등함수예요. 식으로 나타내면 이래 생겼어요. fx는 x. 다른 말로는 y는 x. x값하고 y값이 같아야 돼 항상.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는 함수지. 이렇게 생겼어. 이 선 위에만 점이 존재하면 그러면 항등함수가 돼. 이 선 바깥에 이런 데 점이 존재하면 항등함수가 아닌 게 되는 거지. 이 선 위에만 존재해야 돼. 자,
함수 f가 있는데 식을 이렇게 줬다 치자. 그리고 식을 이렇게 줬다고 치자. 그런데 fx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y는 x하고 같아지는 곳에 점만 존재해야 되거든.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굉장히 응용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 내가 설명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초록색에 있을 것 같으니까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 항등함수는 fx는 x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만으로 이루어진 함수다. x 값과 y 값이 같은 점만 모아놓은 함수다. 그것에 예외가 되는 점은 있으면 안 된다. 만약 예외가 되는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항등함수는 아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상수함수는 넘어가겠습니다. 상수함수. 정의역은 원소가 여럿인데 공역도 원소는 여럿일 수 있는데 치역은 원소가 오직 하나뿐인 함수. 그게 상수함수예요. 다시 한 번 더. 정의역은 원소가 뭐 여럿일 수 있는데 하나일 수도 있지만 공역도 원소가 여럿일 수 있는데 하나일 수도 있지만 치역은 원소가 하나뿐이야. 그런 함수가 상수함수. 자, 한번 요약을 해보죠.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정의역에는 지금 숫자가 여럿이 있네요. 공역에도 숫자가 지금 여럿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x들이 하나의 y 값이 다 모여있지, 즉 함수값은 4만 가능하잖아.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치역이지. 그러면 치역을 구하라 그러면은 원소가 하나뿐이겠죠. 치역을 구하라 그러면 원소가 하나뿐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라고. 함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fx는 상수, 이렇게. 만약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x값이 변하더라도 고정된 함수값을 갖는다는 의미인데 이 고정된 함수값이 지금은 4가 되겠지. 따라서 fx는 4 이렇게 하면 돼요. 혹은 y는 4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1,4, 2,4, 3,4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단 3개의 점으로 나타날 텐데 그렇지. 1,4, 2,4, 3,4 이렇게 나타나. 무슨 얘기냐면 y는 4라는 직선 밖에 다른 점이 없어야 돼. y는 4라는 직선 위에만 있는 점들로 구성이 돼야 돼.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점 하나 따로 있다. 그러면 상수함수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은 초록색 선 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지. 선우야, 그지? 그러니까 상수함수인 거야. 이걸 중학교 때는 뭐라고 했어요? x축에 평행한 직선 또는 뭐라고 했어요? y축에 수직인 직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상수함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수함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쉬운 거 2개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고등학생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개념이 나와.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는 정말 넘어야 할 산의 비유가 되거든요. 공통수학 2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1대1 함수, 1대1 대응. 일단 개념만 맛만 보고 가는 건데 그 개념이라도 딱 기억을 해놓으면 아마 여러분이 살아남게 될 거고요. 그 개념을 나중에 흐지부지하면 또 다시 해야 하니까 힘듦을 느낄 거예요. 아, 수학은 내게 아닌갑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꽉 잡고 있으면 이게 내 건데 꽉 안 잡고 있으면 놓는단 말이야. 그럼 내게 아닌 거야. 잡고 있어야 돼. 남자든 여자든 꽉 잡고 있으면 이건 내 거고, 이 학용품 딱 잡고 있으면 이건 내 건데 학용품 내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을 못 하겠어. 그럼 내게 아닌 거나 마찬가지야. 그 개념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지금 꽉 쥐고 있어야 돼. 여러분 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1대1 함수 갑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우리말로 간단한 문장은 이거다. X값이 서로 다르면 그에 대응되는 Y값이 서로 다르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함수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1대1 함수가 아니다. 1대1 함수의 정의, X값이 서로 다르면 Y값이 서로 다르다. X값이 다를 때 대응되는 Y값이 서로 다르다. 자, 보시오잉. 여기 X가 1인데 1로 갔지, X가 2인데 3으로 갔지, X가 3인데 4로 갔지. X가 1, 2, 3 서로 다르지, 대응되는 Y값이 1, 3, 4 서로 다르지. 1대1 함수야.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예를 하나 들게요. X값 2하고 X값 3이 서로 다르지? 그런데 대응되는 Y값이 2 똑같지? 2 똑같잖아. X값이 다르면은 Y값이 다르면은 그럼 1대1 함수인데 X값이 2하고 3 서로 다른데 대응되는 Y값이 우소라. X값이 2, 3 서로 다른데 대응되는 Y값이 2 똑같지?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X값이 2하고 3하고 서로 다르다 이면 요거는 여기선 어때? F2, F3 여기서는 F2가 3이고 F3이 4니까 서로 다르지? 1대1 함수라는 거야. 1대1 함수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봐봐. 여기는 X는 2하고 3이 서로 다르지, 그지? 여기는 지금 서로 다르지? 다른데 대응되는 값 F2하고 F3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2 지금 이게 다르지가 않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훨씬 눈치채기 쉬워. Y값이 화살을 2대 맞은 애가 있으면 얘는 1대1 함수 아니야. Y값 중에서 전부 한 대씩만 맞았지? 그러면 1대1 함수야. 근데 Y값 중에서 화살을 2대 맞은 애가 있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X들이 각각 나한테 쐈다는 얘기잖아. 내가 2대 맞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래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래 생겼어. 여기 X값하고 여기 X값이 서로 다르지? 대응되는 Y값 서로 다르지 않아? 그러면 1대1 함수야. 그런데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여기 쓱 선을 그었더니 여기 X값하고 여기 X값 서로 다르지? 그런데 여기 Y값하고 여기 Y값은 같잖아. 그러면 이건 1대1 함수는 아니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지적합니다. 아까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번 만나면 함수고 2번 만나면 함수가 아니라 그랬잖아. 요거 기억나세요?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X축의 수직인선을 봐. X축의 수직인선을 봐.
그래서 한 번 만나면 함수고 두 번 만나면 함수가 아니었어. 그런데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x축의 수직선을 긋는 게 아니라 y축의 수직선을 긋는 거야. y축의 수직선을 그으면 무조건 한 번 만나잖아, 얘는. 그러면은 1대1 함수. 그런데 얘는 두 번 만나는 상황이 생기지. 그러면 1대1 함수는 아니고 그냥 함수. 얘는 1대1 함수는 아니고 그냥 함수예요. 그냥 함수.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면 2차 함수라고 부르잖아. 2차 함수. 1차 함수는요. 1차 함수는 얘는 1대1 함수야. 무조건 1대1 함수야. 한 번밖에 안 만나. 옆선 그으면. 자, 여기까지가 일단 어려운 내용. 첫 단계. 1대1 함수냐 아니냐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화살 2대 맞은 y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y인데 화살을 2대 맞았어. 1대1 함수 아니야. 그림으로는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y축에 수직인 선을 그어. 두 번 만나지? 그럼 1대1 함수 아니야. 자, 요까지가 1대1 함수 개념에 대한 첫 단계 넘어갈 거야. 요까지 정리가 됐으면 1대1 대응만 하면 돼, 이제. 1대1 대응만 하면 공통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 여기에 기출문제, 내신 문제가 수백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공부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개념만 일단 딱 잡고 가는 거죠. 자,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그래도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 그런데 1대1 대응은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갖출 뿐만 아니라 이 조건도 들어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여기서 그러면 한 번 더 지적을 해야지. 공역이 뭐였어? y들의 모임. 화살 맞는 쪽에 있는 수들의 모임. 맞았든 안 맞았든 화살 맞는 쪽에 있는 수들의 모임. 이게 공역이었지? 치역이 뭐였어? 화살을 직접적으로 맞은 애들의 모임. 그치? 함수값들의 모임.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공역은 이렇게 클 수가 있다 그랬고 치역은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소모임처럼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치역과 공역이 이게 같다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화살 맞은 애들의 모임이 y들의 모임하고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간단하게 우리말로 풀면 화살 맞은 애들이 화살 맞아서 죽었다 치자. 화살 맞아서 죽은 전사자들의 모임이 병사들의 모임하고 같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전사자들이 병사. 자, y가 병사들의 모임이야. 치역이라는 것은 화살 맞아 죽은 애들의 모임이야. 그 두 개가 같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다 죽었다는 소리야. 전멸 상태. 전멸 상태를 치역과 공역을 갖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1, 2, 3 화살 다 맞았지? 전멸. 여기 4, 5, 6 화살 다 맞았지? 전멸. 1, 2, 3, 4. 전멸이 아니네. 그러면은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지. 그런데 1대1 함수는 맞잖아. y 중에서 두 개 맞은 애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다. 이렇게 하겠죠. y가 한 개씩 맞은 건 맞는데 다 죽은 건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 전멸은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 기억해야 된다. 기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 개념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 그 시점 갔을 때 공부할 적에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오늘 영상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그때 가면 내가 다시 또 뭐 설명하고 가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정성스럽게
전사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죽은 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래 설명하진 않을 것 같아. 예. 자, 오늘 꼭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4, 5, 6은 다 돌아가셨고 1, 2, 3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한다고? 1대1 함수이고 1대1 대응이기도 한 거지.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대응이기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중복이 가능해요. 자, 중복이 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기 문제 몇 개 같이 풀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죠. 우선은 1번에서 4번까지인데요. 1대1 함수를 찾아라.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미음. 비읍. 이응. 여기까지. 그러니까 Y가 다 화살을 한 개씩만 맞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1번에 기역, 디귿, 미음, 비읍, 이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1대1 대응이 되려면 Y가 화살을 한 개씩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 죽어야 된다 그랬지? 자, 누가 여기 있는 거 중에서만 찾으면 되지.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만 찾으면 되지, 그지? 1대1 대응을 물으면 맞잖아.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선 1대1 함수여야 하니까 1대1 함수는 1번에서 찾았고 자, 기역은 다 죽었습니까? 다 죽었네. 디귿은 다 죽었습니까? 아니네. 미음은 다 죽었나요? 예, 다 죽었네요. 비읍은 다 죽었나요? 아니요. 이형은 다 죽었네. 그래서 2번은 기역, 미음, 이형 이렇게 셋이야. 맞지? 다 죽었지? 다 죽은 애들 찾으면 돼요. 그 다음 3번은 G하고 똑같은 값의 Y 값과 X 값이 서로 대응이 돼야 돼. 자, 그런 거 찾는 건데 기억은 뭐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디귿도 아닐 테고 리을도 아닐 테고 리을은 4가 잘못 갔네. 그래서 안 되고 미음은 A가 A로 B가 B로 C가 C로 갔으니까 미음 된다. 미음. 똑같은 값으로 갔잖아. 나머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상수함수 구하라 그러면 치역이 원소가 하나뿐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누가 됩니까? 니은만 됩니다. 니은만. 5번, 6번, 7번도 지금 같이 합니다. 5번, 6번, 7번도 같이 해요. 1대1 함수를 구하라. 옆선을 그어가지고 두 번 점이 만나면 안 된다 그랬지. 5번은 1대1 함수 맞네요. 5번 기억 1대1 함수.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도 옆선 그으면 한 번밖에 안 만나지. 이거 1대1 함수. 아, 이거 뭐라고 답을 써야 되나? 기억 5번, 6번 이래 써야 되겠어요?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에만 들어갈 수 있겠는데? 7번. 그 다음에 1대1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6번이 될 수 있겠다. 그지? 0,0, 1,1, 2,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6번은 항등함수에 들어갈 수 있겠다. 디귿에다가. 항등함수.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지? 1대1 함수 했고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을 안 했네.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했는데 이게 진짜 어려워. 공역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돼 있잖아. x에서 x로의 함수. x 자체가 공역이야. x 자체가 정역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점자표를 쭉 다 찾아보면 여기에 5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도 y값이 있고 마이너스 1도 y값이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 치역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6번도 마찬가지죠. 6번도 치역을 찾아보면 이게 다 들어가. 그럼 5번하고 6번이 전부 다 1대1 대응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나는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1대1 함수는 5번하고 6번, 1대1 대응은 5번하고 6번, 항등 함수는 6번, 그 다음에 상수 함수는 7번 이렇게 해놨어요. 알아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아, 이거 어려운 게 어디 있냐면 지금 16번부터 21번까지가 이게 어려운데 한번 해보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내가 여러분 해본 거 보고 말해줄게. 알겠지? 여기까지. 내일 아마 하게 되겠지. (16번에서)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걸 못하다니. 안녕하세요. 너 가서 푹 자라. 바로 자라. 안녕하세요. 잘 가.